예, 11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예, 상승 분위기가 조금 이어질까요? 오늘은 코스피 쪽에 자동차주가 힘을 내주면서 자동차 금융주, 생각보다 코스피 쪽이 강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점검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후장에 터닝포인트, 체크포인트 점검합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오셨고요. 요한타증권 스마트채널팀 김동공 차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연말 랠리 조금 지났지만 산타 랠리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한데요. 이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터닝포인트 첫 번째는요. 네, 그렇죠. 미국은 FOMC 경계감으로 테슬라만 이걸 뚫고 올랐다. 나머지는 좀 조정받았습니다. 우리는 그하고는 이제 우리가 워낙 그동안 우리가 빠졌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조금 결이 다르게 가는데 오늘 이렇게 자동차 필두로 해서 김장렬 본부장님 대형주가 올라오는 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동안 왜냐하면 우리가 지수는 갇혔기 때문에 연말에 중소형 주장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대형주가 올라오니까 좋으면서 조금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뭐 대형주라기보다는 약간 그 소외됐던 거. 그 밸류업하고 새로운 정부 들어올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죠. 기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거기다 흔들림이 좀 있었죠. 가장 컸던 것이 은행주고. 그다음에 자동차주도 다른 섹터 대비했을 때는 낙폭이 아주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소외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순환매적으로 자동차하고 은행주가 붙었다 이렇게 보고요. 뭐 각각의 뉴스는 있었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간밤에 일본의 세계 업체가 합병을 한다. 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자동차의 어려움을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대차에 또 그러한 연합이 또 있으니까 기대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간에 한마디로는 순환매적인 큰 차원에서의 돌림이다. 이렇게 일단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김동공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대형주가 중심으로 끌어가는 장으로 보지는 않고 그죠? 자동차나 약간 금융이나 밸류업이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올라가는 약간 섹터적인 순환으로 보셨는데 김동공 차장님 어떠세요? 아니면 여전히 오늘은 그렇지만 중소형주 전략으로 이런 종목 장세 대응하는 게 맞을는지요? 저도 일단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들을 네.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시장들 자체가 아직까지는 뭔가 수급들이 확실하게 돌아섰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올라오는 것들은 일단 순환매적인 차원들로 일단 좀 해석을 하는 것들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자동차주가 특히나 강한 이유는 어제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일단 좀 발표가 됐었는데요. 소매 판매 세부 지표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많이 팔렸냐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연말 할인 요인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유독 이제 자동차가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전달 대비 기준으로 미국의 전체 소매 판매가 한 0.7% 정도 강세를 보였었고 이 수치도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였는데 자동차가 한 2.6%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결국 좀 많이 이제 좀 자동차 쪽으로 좀 오늘 볼 수 있는 요인들은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FOMC에 대한 경계감들은 일단 좀 조금 지속이 될 가능성들은 일단 좀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4% 정도에서 도저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가 이번에 발표될 FOMC에서 금리가 이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파월의 이야기들 그리고 각 연준위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경기가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불거졌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물가도 조금씩 올라오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니까 2025년에는 금리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들이 일단 좀 있으면서 파월의 기자회견에 대한 걱정들이 좀 시장에 좀 있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라는 것들 자체가 사실상 그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 부양을 할 필요가 없다. 미국 경제 그만큼 괜찮다라는 측면들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부침들은 좀 제공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의 흐름들은 나쁘진 않은 흐름들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소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발목 잡을 일은 우리나라 시장 발목 잡을 일들은 이제 크게 좀 없지 않을까. 결국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만 이제 좀 돌아오면은 조금 좋아질 수는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게 좀 안 잡힌다는 측면들에서 당분간은 좀 중소형주들 정도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대형주가 올라서 좀 고민이긴 하지만 행복한 고민이죠, 그죠? 네, 떨어져서 더 떨어지는 고민보다 행복한 고민이고요. 시장 전략 먼저 세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터닝 포인트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고 브로드컴이 뜬다. 그러게요. 미국에서 브로드컴이라는 주식이 이제 급등하면서 가고 있는 건데 우리 또 반도체 미국 기업을 잘 알고 계시는 김장률 본부장님, 네, 이 의미는 뭐고 브로드컴은 뭐 하는 회사예요? 브로드컴은 그 회사 이름에서 느끼다시피 네. 여러 가지를 합니다. 네. 브로드한 회사입니다. 브로드 커뮤니케이션 네네. 그 약자거든요. 그 많은 회사들이 인수해서 확장했는데 매출의 한 반 이상은 반도체 설계인데 어떤 반도체냐? 퀄컴 아시죠? 네. 휴대폰에 들어가는 퀄컴 네네. 이런 거랑 비슷하게 와이파이 칩 이런 거 설계하는 거가 한 20% 차지하고요.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거는 그 AI 칩인데 GPU 말고 범용이 아니고 커스텀용 AI 칩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포부를 밝혀서 된 네. 겁니다. 그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그 매출이 1년에 한 500억 달러 정도 하는데요. 요 아까 말한 AI용 그 커스텀 칩은 한 120억 불 정도 한 20몇 프로 하거든요. 근데 이 AI 칩 커스텀 사이즈가 시장 사이즈가 자기네가 액세스할 수 있는 게 900억 불 될 수 있다. 3년 내로. 엄청난 거죠. 예, 그렇게 밝히는 바람에 이제 주가가 20몇 프로, 10% 오늘 좀 빠진 네. 겁니다. 여기 가장 중요할 것은 시장 사이즈를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잠재력, TAM, Total Available Market이라는 템을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템이란 단어가 아니고 SAM을 썼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SAM은 Serviceable Accessible Market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마켓이 아니고 그 중에서 자기네 프로덕트하고 라인업하고 봤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타겟할 수 있는 마켓 규모만 가지고도 900억 불, 지금 연간 전체 매출의 2배 정도 되는 매출에 할 수 있는 시장 사이즈가 보인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올해 내년 40배, 50배가 아니고 3, 4년 뒤에는 20배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거를 보였기 때문에 이틀 연속으로 그렇게 급등한 이유가 되는 거죠. 기존에 설계 전문을 하는 데는 ARM이잖아요, 그죠? ARM 아무래도 이제 IP를 만드는 회사고요. 네. 실제 디자인 설계를 하는 회사는 이제는 통신용 이렇게 나눠 있는데 거기에 이제는 퀄컴도 있고 하는데 얘네들은 퀄컴하고 하는 거 말고도 네. AI용 ASIC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를 브로드컴이 대체할 걸로 보세요? 시장에서의 관심? 어느 정도는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이 지금 나눠지겠죠. 예를 GPU 범용 GPM이 95% 갖고 있으면은 그 비중이 80%, 뭐 75% 시간이 예. 갈수록 낮아질 수 있는데 부터 갑자기 이게 뭐 2, 3년 내로 낮아지는 건 아닌데 AI ASIC 칩은 작았거든요. 얘는 매출이 한 125달러를 그러잖아요. 마켓시어가 한 50% 넘기니까 시장은 한 255불인데 이것이 엄청 커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네. GPU 시장이 갑자기 뭐 100이 있는데 이것이 50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쪽의 성장률보다는 요 낮은 그 AI ASIC 칩의 성장률이 두드러지게 올라갈 수 있고 이것이 이 브로드컴에 영향을 주는데 예.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하면은 반도체 설계해야 되니까 뭐 테스트 소켓이고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김 차장님, 그런데 이제 우리 반도체 시장이나 기업들은 그런 미국의 어떤 AI의 트렌드 변화 그 수혜를 제대로 사실은 못 받고 있단 말이죠. 일부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긴 하는데요. 그리고 특징은 최근에 이번 주는 이제 우리가 소부장이 강하다는 게 시장 또 특징이잖아요. 반도체 포인트하고 전략이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결국 못 가고 있는 상태들이 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캐파가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들도 이제 그 삼성전자의 영향력들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움직임들 보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계속 이제 롱숏 전략들로 서로 엇갈리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엔비디아에다가 지금 HBM을 다 납품을 하고 있는 하이닉스와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다 납품을 아주 소량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BAI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AI 소외다. 반도체 그래 레거시로만 승부를 봐야 된다. 근데 레거시에서는 지금 현재 또 중국에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슈들 때문에 못 갔었던 움직임들인데 이번 이슈가 조금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삼성전자도 AI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일단 좀 생기고 있다라는 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품들이 좀 비쌌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좀 단가를 낮추기 위한
이란 그리고 자기 쪽에 그리고 엔비디아의 제품들은 범용성들을 이제 조금 이제 주안점을 두고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브로드컴에서 이제 좀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 것들은 주문 제작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메타라던가 이제 중국의 이제 틱톡이라던가 이제 이런 곳들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필요한 스펙을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특수주문 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가격이 일반 그 엔비디아 GPU 대비 이제 좀 저렴해지는 효과가 일단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HBM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SK 하이닉스는 2025년에 생산할 예정인 HBM3E까지 이미 엔비디아에 공급하기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브로드컴에서는 HBM 수급을 어디서 할 거냐 이것들이 이제 좀 중요해지는 건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밸류체인 하나로 삼성전자가 이제 납품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열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삼성전자는 AMD에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브로드컴에도 일단 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제 브로드컴에 납품하고 있던 것들이 기존에는 브로드컴이 시장 점유율들이 크지 않으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좀 납품을 좀 덜 했었다라고 하면 이제 브로드컴에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 하고 브로드컴 브로드컴 납품은 하고는 있고요. 이제 브로드컴의 시장이 좀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캐파도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점들에서 반도체주들이 조금 그래도 그동안에 있었던 부진은 조금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전략 들었고요. 다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미군 해국 MRO 기대감 커지는 조선주. 어떻게 보면 이전에 방산처럼 지금 사실은 뭐 믿을 만한 구석 여러 가지 되는 게 이제 조선이에요. 쉬면서도 쉬는 듯하고 올라가고 오늘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조선주가 강하잖아요. 김장렬 본부장님, 네, 조선주 포인트 그리고 눈여겨볼 기업은요. 네, 조선주는 일단 수주가 근본적으로 꺾이지 않으면은 우상향이 맞고요. 네. 실적이 이제 과거에 이제 저가 수주가 점점 갈수록 없어지기 때문에 실적으로 봤을 때도 내년 이렇게 봤을 때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흔들리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뭐 초도 그렇고 올해 여름에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미국의 군함에 관련된 MRO 이런 거는 부가적인 건데 특정한 회사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당연하죠. 네. 하나오션이 올해 2월 달에 그랬고 올해 8월 달에도 관련되는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고 비전투용 군함 쪽에 MRO로 먼저 들어갔는데 시장이 그 현대중공업도 들어올 겁니다. 해바뀌면은.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얼마나 하느냐에 달라있지만 시장 사이즈가 거의 뭐 2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진척이 해가 가면 갈수록 밸류에이션에서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다른 것 때문에 넘버가 좀 편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리레이팅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조선주도 실적과 수주가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LNG선에 대한 기대가 또 미국과 관련돼서 있기 때문에 포트에서 어느 한쪽 부분을 구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주, 뭐 실적, MRO 기대감. 자막에 이제 존슨법을 우려한다는 얘기는 이제 존슨이란 법이 과거에 그 발의한 법안인데 미국에서 만들지 않은 배는 미국의 못하죠. 특정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이동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국에서 오는 건 되지만 자국에서 다니지 못하게 아마 이제 과거에 미국이 조선업을 키우기 위해서 오래전에 만든 법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걸림돌인데 뭐 트럼프야 뭐 거침없는 분이니까 만약에 이런 거 존슨법 폐기한다 이러면 또 조선주에 굉장히 호재가 되겠는데. 네,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존슨법 얘기가 나와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조선주 봤고요. 트럼프 머스크 탄소 포집을 적극 지원한다. 수혜주를 담아볼까. 탄소 포집 기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이전에도 국내에서 뭐 이슈가 좀 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만 저도 이 기사를 못 봤어요. 뭐 트럼프 머스크가 여기에 뭐 관심을 갖는다고요? 뭔 얘기예요, 차장님? 네. 일단 이제 이분들이 환경에 뭐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탄소 보직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걸 안 한다 이런 뜻은 그런 분들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최근에 이제 석유 기업들이 석유를 시추할 때 네. 석유를 전부 다 캐내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밑에 이제 유전이 있으면 그 유전에서 일정 부분만 캐내고 바닥에 있는 유전들은 잘 못 캐내게 됩니다. 이게 기술이 발전 조금씩 더 캐내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밑에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더 캐내는 기술로 어떤 기술들이 있냐면 탄소를 포집을 해서요. 그 안에다가 탄소를 밀어 넣어버리면서 이 안에 그나마 남아있던 석유들에 대한 유동성들을 증대시켜서 추가로 더 빼내는 기술이 최근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탄소가 일단 좀 필요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탄소를 통해서 석유를 더 잘 캐낼 수 있게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이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세액 공제를 폐지하는 것들을 이제 낮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일단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좀 미국의 석유 기업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것들이 뭐냐면 세액 공제를 해서 이제 받는 이득금과 그리고 탄소를 포집해서 탄소를 밀어내서 그러니까 기름을 더 추가적으로 끌어내는 이 비용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 세액 공제 쪽에서 조금 더 수익이 더 많이 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석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 좀 상당 부분 수혜가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흐름들 때문에 이제 국내 업체들에도 이제 탄소 포집 관련된 기업들이 일단 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국내 탄소 포집되고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이제 지금 썩 훌륭하다라고 좀 이야기하기에는 좀 쉽지는 네.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장기로 끌고 간다라고는 관점들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이 이슈가 지금 단기간에 이제 부각되고 끝날 이슈는 아니다라는 점들.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시장에서 이제 계속 부각이 될 수 있는 이슈라는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서의 흐름들이 이제 좀 부각될 때마다 우리나라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들이 2025년에 많이 남아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먼 이야기가 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석유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린 기업들 형태로 좀 될 수도 있는 이슈니까 한번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는 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테마주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주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미국에서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은 네. 이제 워낙 직접적인 수혜가 일단 가능해집니다. 일반 네. 석유 기업들은.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것들이 명확하게 파이프라인이 찍히고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국내에서는 테마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두 분이 뭐 세계 환경이나 이런 걸 걱정하는 분들은 아닌데 그죠? 느닷없이 또 탄소 포집이 나왔는데 요지가 이러네요. 일단 에너지 정책에 트럼프는 힘을 실는다. 그리고 기존의 바이든의 그런 친환경 정책 가운데 틈새가 다 없애지는 못하고 일부 투자가 들어갈 쪽이 이런 쪽이기 때문에요. 트럼프나 머스크가 탄소 포집 얘기한 건 아니고요. 투자를 늘릴 걸로 관측된다.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아직은 정책주라기보다는요. 관심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마지막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열 본부장님은 10월 말에 산일전기 말씀하셔서 수익률을 굉장히 좋게 70% 넘게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네, 전력기기 좋고요. 오늘 관심주는요? 오늘은 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아직은 트레이딩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내일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내일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고 또는 가이던스도 무난하다고 하면은 단기 트레이딩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에 대한 우려는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거는 반도체 업체 대중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의외로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고 가이던스가 HBM도 좋고 하면은 지난 3개월 전에 지난 분기 실적 발표됐을 때 그러한 그 강한 트레이딩 업 비슷하게 내지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간다면 네. 반도체가 다크호스로서 기능을 이 마지막 판에 좀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에 저점이 한 20만 원 초반대 되거든요. 고점? 네. 이전에 고점,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의 20만 원 이제 반등은 최소한 한 19만 원, 20만 원 언저리? 네, 한 20만 원 다시 한번 트라이 하는 정도인데 내일 마이크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마이크론 실적이 예상보다 한 5% 이상 잘 나오는 걸 전제로 아마 지금 드릴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으로 네.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국 차장님은 카카오 게임즈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12월 11일 날
그러니까 게임주가 뭐가 있나 싶었는데 카카오 게임주도 하루에 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하루 뭐 27% 오른 날도 있었고요.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네. 오늘 관심주는 어떤 겁니까? 네, 하나 엔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 아까 조선주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본부장께서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고, 네.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눈여겨 볼 만한 것들이 지금 중국이 이제 조선이 많은 이제 수주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수주량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한테 좀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조선주가 나쁜 건 아닙니다. 조선주도 조크가 다 채워 있고 일감들이 계속 채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구부가치 사막도 밝히는 조선주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거기에서 약간의 좀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혹시 조선 엔진 관련주들을 한번 좀 보시는 것들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중국 내에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국내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그 경쟁자들이 이제 강력한 경쟁자들이 이제 출현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엔진을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강력한 엄청난 고객사가 일단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의 엔진 만들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의 엔진 발주가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엔진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 하나 엔진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필요성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화 엔진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선주 코멘트는 김장렬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관심주는 김동국 차장님이 주셨습니다. 예, 오후장 투자 포인트와 함께 관심 종목 함께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유한타증권 김동공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